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이렇게 빨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SBB 사태 이렇게 하단 한번 이탈한 다음에 이중바닥 형성하고 짧게 형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고 있다. 결국은 박스권 안에서 작년 11월부터 반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해야지 강해질 수 있는데 SBB나 뭐 이런 금융권 사태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가 뭐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뭐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상을 너무 가파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아직까지는 좀 이제 고민하는 모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을 아직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국이 쉬더라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스닥은 대신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던,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나스닥은 먼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들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PI 때문에 뭐 경계감을 갖느니 어쩌니 이런 뉴스 기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CPI가 지금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년 후에 뭐 CPI 같은 경우 물가 상승률 4.4% 정도로 기존의 4.7%보다는 뭐 낮추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물가를 그렇게까지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안정될 거라고 지금 점점 더 이제 안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과소평가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대적 저평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뭐 자연스럽게 주가가 회복되면은 회복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이 박스권을 미국보다는 좀 짧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500포인트 구간을 못 넘어가고 있었는데 SBB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도 한번 하단을 흔드는 트랩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하단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자신감을 만들어 놓고 25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한다. 그래서 바로 치고 가면 좋겠고, 그리고 바로 치고 가려면은 2550 흔들기 정도만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강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2500 흔들어도 이상할 건 없다. 대신 2500 흔들어서 이렇게 뭐 하락 추세로 전환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이럴 가능성이 뭐 낮아요가 아니라 뭐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돌발 사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럴 가능성은 없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뭐 선물 동향 보면은 선물을 크게 매도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단기적으로도 우려감을 크게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얼만큼 매수했느냐? 15조 4,946억. 그러니까 15조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5조 원, 실제로 15조 5천억 정도면은 가늠도 안 되는 정도의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을 매수해 놓고 나서 선물로도 하방에 대해서 획지를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 장을 무너뜨린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슈도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지금 우려감을 갖거나 할 필요는 없다. 단 시장이 이제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주족,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구간 만드는 거다. 이번 그리고 수급 동향에서 이제 이 옵션 동향을 볼 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자,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콜옵션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제한된다. 크게 못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풋옵션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매수하거나 하지 않다. 풋옵션도 일부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 정도는 나오는데 뭐 상승으로도 넘어갈 수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갇혀 있는 모습이 이번 주 만기일까지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게 조금 지연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제 이번 주에서 뭐 길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제한적인
지수의 움직임, 뭐 엄청난 변동성은 제한적인 움직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음 주부터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이스한 거고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좀 쉬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시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 이 코스닥 때문에. 보시면은 코스닥이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코스피는 여기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박스권 그리고 있을 때 코스닥은 저항을 이렇게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상반기에는 쉬기 때문에 박스권을 그리고 쉬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이거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좋아질 거고 이 구간에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가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라고 전체적으로 뭐 통칭해서 이제는 산업화가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2차 전지주가 실제로 주도주가 되면서 지수를 다 끌고 올라왔다. 그래서 시가총액 1, 2위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4위도 LNF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상위 쪽으로 과거에는 뭐 IT 쪽이 포진돼 있었다면은 중간에 뭐 풍력도 왔다 가고 이제 바이오도 왔다 가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2차 전지의 시대가 왔다. 제가 2018년, 2019년도에 코스닥의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좀 대격변이 좀 있을 거다. 2차 전지주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 엔터주들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 2, 4위가 지금 2차 전지주로 이제 도배가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너무 과하게 올라왔는데 요 830, 840 구간의 저항 구간은 그냥 돌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 왜?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원래 그냥 돌파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뭐 코스피나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뭐 지수 선진 지수처럼 뭐 두세 번 저항을 만들고 넘어간다 이런 기술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셔도 된다. 이거는 개별주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900포인트를 그냥 치고 달리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이거 열어놓는 거는 830 정도까지 열어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홍색 구간까지 잘 내려왔고 자 오늘 중요한 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거 보면 요 아래 부동색 선 아래 보면은 830 구간을 흔들기 나왔는데 마감 동향에서 끌어올렸죠. 마감에선 저점 매수. 그러니까 830 정도 구간은 지켜주려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짝 이탈하거나 이렇게 흔들기가 나와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추후에 흔들어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흔들 때 2500 이탈했다가 회복, 그리고 오늘도 꼬리 다는 거 보면 2500 구간은 만약에 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제 대외 변수가 나온다라고 해도 흔들기는 나올지언정 이 안에서 빠르게 이제 회복돼서 2500 위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돌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은 강해져야 되는 이유 코스닥이 좀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고 2차 전지주 휴식이 나오는 구간에 저런 바이오주, 엔터 콘텐츠주, 뭐 반도체주까지 뭐 받쳐주면 좋고요. 이런 쪽이 좀 순환하면서 이제 시장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면서 이제 키높이 맞추기 일부 할 필요는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67,500원 요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67,500원 못 넘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구간을 67,500원 구간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휴식 구간이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얘가 대장으로 좀 움직여주면은 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쪽에도 친환경 쪽이 대장이기 때문에 얘가 60만 원을 넘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럼 같이 움직일 수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움직이면 반도체주도 뒷받침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움직일 때 뭐 삼성 SDI 같은 뭐 LG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LG 화학이 같이 움직여주면 좀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74만 원 돌파한 이후에 요 구간은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73만 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같이 움직여주면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뭐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혼외자 이슈가 있었는데 실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유플라이만 이제 이달 말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이제 해외 공장 관련된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유플라이마가 허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7월까지 해서 이제 그 뭐 보험 사보험 가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가 먼저 출시된 것들은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의 1위죠. 그래서 이 그 뭐 시장 선점을 좀 놓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고농도 제형 쪽으로는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기존에 뭐그 100ml를 투여했었는데 고농도 제형 뭐 200ml를 가지고 투여를 해가지고 고농도 제형으로 해서 좀 더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농도를 좀 높여가지고 하는 시장 진입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규 바이오시밀러 꾸준히 출시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혼외자 문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이슈고 그 대신 CO 리스크가 뭐 들어간 건 있지만 오히려 뭐 서정규 회장 개인적인 뭐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왔던 부분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뭐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업 내용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서정규 회장이 작년 주주총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생존해 있을 때는 지분 승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두 명이 뭐 딸이 뭐 혼외자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지분을 좀 나눠줘야 되는 어쨌든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지분 승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을 뭐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 4병 부분 이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업은 지금 잘하고 있다. 작년에 뭐 2조 원 넘게 이제 매출에 끌어올리면서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려감을 가질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은 요 바이오 쪽에도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셀트리온이나 뭐 HLB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는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NDA 신청한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약속만 잘 지키면 됩니다. 여기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기업이에요. HLB는. 그래서 진양곤 회장이 깎아먹은 신뢰를 이제 약속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씩 회복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니까 약속 지키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이 현대차 그룹 쪽이 뭐 이렇게 꾸준하게 움직여주면은 이런 거는 또 아주 단단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죠. 현대차가 뭐 벌써 시가총액으로 치면 뭐 한 8위 수준까지 10위권에 겨우 걸치는 정도 수준까지 현기차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저평가받을 구간은 아니라고 했어요. 21만 원 아래 있을 게 아니고 현대차는 3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25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20만 원 온 거예요. 이제 20만 원 온 겁니다. 실적을 보면은 역대급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 2020년에 2조 원대였던 영업이익이 2021년에 6조 원이 넘었고 2020 작년에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13조 원 예상하고 있죠. 이렇게까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을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글로벌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투자 아끼지 않죠. 지금 글로벌 점유율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작년에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판매량이 마이너스 20%대가 이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플러스 23%, 26% 이렇게 20%대 성장을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전기차 아이오닉과 이제 EV 시리즈의 호평 이번에도 EV9 굉장히 좋은 평가 받으면서 SUV 쪽으로도 기아에서 역시 SUV는 뭐 기아가 워낙 뭐 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망시키지 않고 있다. 사전 예약 같은 경우 이미 풀로 다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울산에 2조 원 전기차 공장 투자한다라고 또 나와 있죠. 이거 4분기에 착공되고요. 4분기에 시작해서 2025년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완공되고 이거는 미국에는 못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에는 보조금은 못 받겠죠. 대신 미국은 2025년에 이제 조지아 공장 쪽에 이제 생산이 가능하니까 미국은 조지아 공장에서 나가면 되고 이건 나머지 국가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래서 가면 되는 거고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에만
30년까지 우리나라에만 24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 라인업 서서히 늘려가고 있는데 31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그래서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글로벌 이제 탑티어 자리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자, 기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닌데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6만 원 구간대에서 말씀드렸는데 벌써 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10만 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이 너무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부품주들도 봐야 되는데 현대이아 같은 경우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도 너무나도 부품주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막 저항 돌파해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죠. 근데 현대모비스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고 현대위아는 지금 너무나도 싼 구간이긴 해요. 저항 한번 받고 65,000원 저항 받고 다시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도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러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줄 그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워낙 뭐 탄탄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뭐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움직일 수 있는 모습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차례 상승한 다음에 휴식 그리고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박스권 그램에서 휴식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퍼올리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이 바닥권에 있을 때 이렇게 지지선 구간에서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다. 성우 하이텍 이제 후발주로서 잘해주고 있고 아진산업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각도가 다 비슷비슷하죠. 이런 이 정도 각도로 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SL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최근에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한번 치고 올라오긴 했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움직일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SL 같은 경우도 요 31,000원 요 구간, 31,000원, 31,500원 구간 회복되면은 제대로 좀 한번 이제 정신 차리고 움직일 만한 구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품주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 중에서 이제 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로봇 관련주들 바닥권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오늘 수급이 살짝 들어오죠. 근데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수급은 조금 부족한 수준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뉴로메카,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LG그룹 쪽이죠. 자, LG그룹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딱 지지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는 과거부터 삼성보다는 LG 쪽이 조금 더 이제 투자를 잘해왔고 기술력을 뽐내고 있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뉴로메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로메카나 SBB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한번 뭐 보실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발주로 올라왔던 SPG 같은 경우 감속기 쪽이죠. 뭐 이런 감속기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올라오느냐 만약에 고점을 낮추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고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32,000원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28,000원 쪽으로 붙어오는지만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AI 관련주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벅벅 기어가고 있는데 얘가 이제 3만 원 회복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로봇 AI 관련주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촉진법 이 정부 정책의 수혜 기대감까지 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먼저 상승한 이후에 너무 급등이 나왔으니까 쉬어야 된다. 근데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는 충분히 휴식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2달 넘게 쉬었으니까 이제 반등 정도는 한번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조정을 받았으니까 2차 전지주가 좀 쉬면서 이제 이런 좀 이런 섹터들로 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권 순환매 종목으로 기존에 현대로템이나 이런 방산주들 말씀드렸는데 너무나도 좋은 이제 움직임을 보였죠. 현대로템, LIG넥소 이런 종목들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LIG넥소는 85,000원 넘어가야지 뭐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가격 자체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쪽 보시면은 이제 뭐 곡물 관련주들 최근에 미래생명자원이 작년에 대장이었는데 한번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흑해 곡물협정 쪽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계약 연장 쪽을 해야 되는데 이 뭐 협정을 좀 연장할 의지를 그 러시아가 자꾸 꺾고 있죠. 그러면서 드론 공수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들쑥날쑥하죠. 미래생명자원, 뭐 한탑, 뭐 한일사료 뭐 이런 종목들
신송홀딩스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한 번씩 훅훅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대한제당 같은 이런 이제 대한제당 같은 대한제당이 나왔네요. 대한제당 같은 슈가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뭐 대표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뭐 이슈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관련주들 보시면 되고,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는 뭐 커피 관련인데 얘도 한번 들썩했죠. 얘는 5,500원이 넘어야 움직입니다. 거래량 한번 관심을 받았으니까 5,500원 넘어가는지 아니면 눌리는지 보시고, 눌리면 5,000원 이제 2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관심 갖거나 5,500원 넘어가면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량 관련주, 이거는 순환매예요.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체크하는 짧게 치고 빠지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GS를 비롯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전쟁 관련주라고 불리면서 뜨거웠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 식량 관련주, 방산주 이런 쪽이라고 이 3대 전쟁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치고 올라온다. 얘네가 움직이면 시장이 어떻다? 시장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로 얘네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조정 구간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서 오늘 지수는 바닥을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을 확인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요 종목들을 이제 슬그머니 좀 줄이면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순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하시면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을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현대미포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와서 좀 아쉽다. 대신 조선기자재 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 뭐 항상 뭐 이게 이 종목이 대표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서 12,000원 정도 되는 구간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번 이제 올라오면서 14,000원 돌파 시도 정도 나왔고요. 거래대금은 이미 폭발했습니다. 기존 거래대항을 점으로 만들 만큼 폭발했기 때문에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이제 돌파를 못하고 이렇게 휴식이 나오더라도 뭐 13,000원 흔들기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다시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동성화인텍부터 시작해서 뭐 SK, 오션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다 전체적으로 한번 올라왔다 휴식 나오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성광밴드 이어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순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자의 쪽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개념을 이제 한번 갈고 닦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바닥권에서 순환매 종목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 1분기 주도주성 움직임을 보이던 종목 중에 선조정을 받았던 로봇이나 AI 같은 이런 섹터 쪽을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양쪽을 공략할 건지 한쪽을 내 취향에 맞는 쪽을 공략할 건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조정 구간이고,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면은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한 번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까, 마무리가 이번 주에 마무리돼서 다음 주에 움직일지 아니면은 뭐 월말부터 움직일지 이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꼭 그 지수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바닥권에서 순환매 섹터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종목들은 이제 위쪽 시총 상위 종목들 묶어놓고 나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소외주들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수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무너질 가능성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